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김지훈 선생입니다. 박수는 안 쳐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조금 시간 걸려서 죄송해요. 어, 제가 준비한 요 자료 요거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한 장 넘기시면 차례 있고요. 오른쪽 위에 설명의 자료 페이지 써 있거든요. 그 페이지에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학 설명회 때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자세히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등급 컷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예, 그 9등급까지 중에서 9등급까지였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럼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예전 2등급까지가 이제 1등급으로 바뀌게 되고요. 2등급까지가 11%였고 이제 1등급이 10%로 바뀌었으니까요. 예전에 2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이었는데 사실 중등고에서 2등급도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중등고에서 1등급은 2등급 받는 실력 학생들 중에서 하늘이 점지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은 1등급, 2등급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다 비슷하고 2등급도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그래서 바뀐 교육 과정의 1등급도 너무 받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꼭 그거 아니어도 선배들도 2등급 내들지 않고 3등급 들어서도 4등급 들어서도 좋은 대학 간 선배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확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1등급, 1등급, 1등급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바뀐 즉시 바뀐 바로 적응하느라고 다들 힘드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등급은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페이지 내용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정해주고 나면 이제 대학교에서 정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 대학교에서 이제 또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아이들 입시 요강은요. 2026년 4월에 나올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해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2 되었을 때 대학교는 학생들이 고2 되었을 때 4월 달에 학교별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들에서 아마 설명회 때 방학 때 들으셨을 때 아마 정시에서도 내신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는 게 말씀들 저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2 4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확 많이 바뀔 때 그때는 미리 발표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앞에 그런 얘기가 살짝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에서 지금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5페이지에 맨 아래 내용 보시면 서울대에서 원래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 게 그게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서울대도 정시에서 수능 100%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확 바뀌는 거잖아요.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게 되면. 그래서 고1 그 반영하는 학생들이 고1 때 요때 어디 갔죠? 고1 때 2학기 때 11월 달에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확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아마 대학교들에서 그렇게 미리 좀 예고를 하는 게 아마 있을 건데요. 전체적인 요강은 아마 내년에 2026년에 4월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별 추천학습 계획도 좀 읽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페이지에 단원 분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표 2개 친 건 매우 어렵고 한 개 친 건 어렵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기가 비슷한 것들 그리고 암기하면 되는 것들인데요. 사실 근데 중등고에서 그동안 시험에서 별표 안 친 것들에서도 굉장히 넓게 나온 적이 좀 있었어요. 함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교과 외과를 낸다든가 해서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교과 과정 자체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그다음 어려운 부분 이렇게 별표를 쳐놨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관연도 등급 컷이 있거든요. 등급 컷을 보시면 이때 이제 요 등급은 9등급제에서 나온 등급 컷이기 때문에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11% 2등급까지가 이제 1등급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 분포를 보시면 2등급 컷까지 보시면 이 정도가 이제 1등급 컷이 될 텐데 그 중등고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언제가 어렵고 어떤 단원이 쉽나 이렇게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알 수 없답니다. 중동고는 그해 다르거든요. 그해 시험도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해마다 다르고 왜 2학기 기말은 없냐고요? 2학기 기말 끝나면 학생들이 제 문자에 답을 안 합니다. 다 일시거든요. 그래서 2학기 기말 정보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생각해서 요즘엔 아예 문자 하지 않습니다. 기말 끝나고 나면 조사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작년 예를 든다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 중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그만뒀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문제가 그렇게 쉬운데 더럽게 어려운 것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시간 낭비했다고 되게 많이 그만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1학기 기말 때 후회를 했는데요. 보시니까 1학기 중간 컷하고 기말 컷하고 완전 엄청 차이 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등고 시험은 모든 시험이 항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올해 좀 더 어려워지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등록학습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등록학습을 굳이 이렇게 띄워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알 수 없다라고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해 다르고 매 시험 다르고요. 그리고 경영 및 대책을 좀 보면요.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고3 수능 모의 기출의 어려운 문제가 중등고에 출제가 종종 되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문제는 아니고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 정도, 최상 말고요. 상 정도 문제가 한 너댓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둘 다 이제 대책은 똑같은데요. 읽어볼게요. 중등고에서는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물화생지 원의 고3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대부분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및 고3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보기가 변형돼서 출제되고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교재가 시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때 통합과학의 내용들이 이제 고3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서 디귿 보기가 고3에만 있고 고1 내용이 아니라면 디귿 보기 바꾸시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수능이랑 관련 있는 게 자이스토리라고 그거 되게 좋은 책이라는데 그거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거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는 고3 문제라고 해도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포함된 문제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변형해서 디귿 문제는 디귿 보기는 바꿔서 다른 거로 바꿔서 이제 제가 연습 문제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과학을 좀 꽤 했다고 해도 아마 첫 번째 고1 올라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 보게 되면 점수가 훅 떨어질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면. 제가 꼭 제 수업을 들어라는 게 아니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든지. 왜냐하면 문제가 고3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시중 문제집까지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3 문제들을 다시 편집하고 학교 프린트에 맞춰서 또 변형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보시면 최상 난이도 문제가 한두 개가 출제되기도 하고 중상 난이도가 여러 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되게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시험 때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중상 난이도 문제가 4개가 쭉 연달아 나왔을 때 그중에서 한 2개가 안 풀리면 그다음부터 막 손이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쉬웠던 그런 내가 평소에 풀었던 문제들까지도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마무시 공부를 하면 돼요. 어마무시.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한 2번쯤 성공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난 됐어 하고 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합장에서 마지막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어마무시 연습하니까 결국은 그래도 가끔은 실수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다른 학교에서 한 120 정도 공부를 해야지 100점 나온다고 하면 한 150까지는 하면 돼요. 지겹게 막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겹게 반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장 큰 문제 중에 지금 불만 중에 하나가 숙제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학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어마무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볼까요? 4번. 고1 학생들이 물리, 화학의 고3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회차의 그런 어려운 물리, 화학 단어를 먼저 제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를 시작으로 매주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어려운 문제가 복습 문제를 매주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복습 문제 프린트 해설지를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적중 아마 모든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적중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못 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요. 하여튼 대부분 많이 적중하시는데요. 전 적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그 고3의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이제 좀 참고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전 해설지를 평가원이나 교육청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5분만 더 할게요. 평가원이나 교육청 해설대로 두지 않고 바꾸거든요. 고1용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수업 때 했던 그 풀이 그대로 해설지도 바꿔줘요. 물론 쉬운 문제는 그냥 두지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바꿔서 수업 때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풀면 풀릴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이 학기 중엔 좀 많거든요. 방학 때는 많지 않지만 학교 중엔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휘문, 중동 두 학교 하는데 고1 두 학교하고 고2는 휘문고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을 클리닉을 제가 다 하거든요. 질문도 제가 다 받고요. 그러면 제가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설지를 바꿔놔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수업 때 풀었던 대로 풀리니까 그냥 풀리네라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꼭 바꾸는 작업을 제가 미리 해서 그리고 학원 교재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그 연습 문제 나가는 문제도 그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고3 문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문제. 사실 비율은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초를 닦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 문제. 이거도 중등고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종종 출제가 돼요. 종종. 교과서의 지엽적 난이도 문제. 그래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괄호 채우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괄호 채우기. 서술형 대비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기준으로 대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객관식도 지엽적인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채우기를 해서 2주 동안 마지막에 6회차 7회차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의 프린트의 지엽적 내용을 이용한 함정 문제 또한 종종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 정리해 주냐면요. 시험 전날 주의사항 직보 때 정리를 해줍니다. 평상시에 진도 나갈 때 함정을 막 얘기해 주면요. 학생들이 함정만 머릿속에 들고 가요. 함정만. 그래서 진짜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딴 데 놓고 함정만 자꾸 들고 가니까 제가 수업 때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직보 때 이거 이렇게 문제 보기 바꾸면 안 돼라고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해주면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학생들이 잘 캐치해서 시험에서 점수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반은 10페이지 보시면 이 두 개 반이 있고요. 수업 준비 시작은 이렇게 1회차에 물리할 거고요. 그다음 2회차에 빅뱅 할 겁니다. 빅뱅 할 거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3회차가 아니고 요 2회차에 화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학교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가실지 좀 애매해서요. 그래서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얘가 그렇게 많이 화학 중에서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뒤로 미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놨고요. 그리고 그다음 통합과학처는 2학기 진도고요. 1학기 중요한 포인트는 11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1, 3회차까지 가장 어려운 단원 진도를 먼저 나가고요. 요 표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기본, 중단 난이도, 그러니까 요 진도 나갈 때는 기본이나 중간 난이도 문제만 연습 문제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5회차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복습 문제로 나가는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중등고 시험에 역학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가 재작년에 나왔고요. 작년엔 완전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까지 할 거예요. 올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매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6회차에 가면 5회차에 서술형 대비 문제 이제 교과서의 모든 물음을 키워드를 밑줄을 그어서 제가 주거든요. 그것들 정리한 서술형 대비 문제 줄 거고요. 6, 7회차에 모의고사 볼 건데요. 6회차 모의고사는 학원 숙제에서 낼 겁니다. 숙제에서. 특히 마지막 5회차에 나갔던 연습 문제 프린트에서 한 3분의 2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까지 앞부분 공부 안 했어 좀 앞부분에 게을렀어 그럼 마지막 이번 주 숙제도 잘 해와 그럼 다음 주 수능 거기서 대부분 낼 테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7회차 문제는 중등고 기출에서 낼 겁니다. 선배들이 봤던 기출에서 내게 될 거고요. 직보 때는 프린트가 2개가 나가는데요. 첫 번째 시험 전날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개념이랑 그리고 함정 문항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 풀어본 문제는 이거는 새로운 문제 없습니다. 시험 전날 문제 많이 푸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풀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 낼 건데요. 중요한 것만 모아서 정리가 된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 및 진행 보시면 4번만 좀 설명드릴게요. 4번만. 2회차 숙제가요. 2회차 배운 내용의 숙제 더하기 1회차 복습 문제. 3회차 숙제는 3회차 배운 내용의 숙제 더하기 1, 2회차 복습 문제. 이해하셨죠? 그럼 5회차 숙제는 5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배운 내용의 복습 문제라서 1회차 배운 내용은 정말 어마무시 반복 연습을 할 거고 진짜 어려운 문제까지 스텝 바이 스텝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볼 텐데요. 매주 테스트, 주간 테스트는 그냥 쪽지 시험 10개를 보게 될 거고 그건 점수만 댁으로 문자가 보내드려지게 되는데요. 모의고사 2번 보는 거, 6회차 7회차에 보는 건 그건 자세한 성적표가 나가게 될 거예요. 등수랑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건 뒤에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교재 구성은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예, 알아서 만들 테니까요.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클리닉 말씀드렸듯이 제가 클리닉 직접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클리닉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뭐 누구누구 하라라고 하는 건 전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은 와서 뭐 10분만 공부하도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4시간 동안 저한테 질문하다가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수업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안 시켜줘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가끔 해달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을 만큼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끝나고 아이들한테 미안한지 미안하지 않은지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가장 바쁜 시기에 미안하지 않을 만큼. 저도 1, 2, 3, 4, 3년차는 되게 한가합니다. 한가하고 저도 시험에 임박하면 준비할 게 많아서 굉장히 바쁜데 그 시기에 미안하지 않을 만큼이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이렇게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탐구 실험은요. 요거는 80점 이상이면 A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수행량 내면 80점 이상 받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 뭐 내래요?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 줍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다 답이 다를 때는 제가 준비를 못 해주고요. 정해진 답이 있을 때는 제가 미리 준비자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시험지는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성적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작년 성적표였는데요. 나가게 됩니다.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얼마였고 그리고 어떤 문제 틀렸는지도 이렇게 성적표로 자세하게 모의고사인 경우에 2번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요. 문자 제가 6개를 써놨잖아요. 그 위에 있는 3개의 문자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위에 있는 3개는요. 시간을 좀 봐주실래요? 저기 바로바로 대답해주지 않나요? 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대답해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저도 뭐 가끔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그런 때는 조금 늦게 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거의 답을 거의 해주거든요. 증문즉답을 해주려고 제일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3개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시험 끝나고 보낸 문자인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거의 다 나왔다고 진짜래요. 그래서 뭐 엘니뇨 때 우리나라에서 이상고온 있는 거랑 태양광 발전 이런 것도 다 나왔다고 좋다고 이제 문자가 왔거든요. 두 번째 뭐 선생님 직보자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직보자료를 기반으로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제가 함정을 좀 많이 맞추면 문제가 되게 어려우면 함정을 많이 출제하시는 경우에 문제가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제 직보자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항상 고민하고 메모해놓고 이거를 한 선생님께 어떻게 비트실지 그리고 사실 그것들을 얘기해 줬다고 해도요. 아이들이 사실 선생님들의 상식과 어른들의 상식과 아이들의 상식은 다르거든요. 상식적으로 야 이건 이 말이 맞는 거잖아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상식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보에서 헷갈리는 개념들은 제가 명제화해서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둘 다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야. 근데 정상 우주론에선 은하 사이의 평균거리는 일정하고 그리고 은하 사이의 기존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명제로 정리해 줍니다. 정상 우주론에서 은하 사이의 평균거리는 그건 멀어집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기존 은하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하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나 기존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명제를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기에 나면 어떻게 하고 되게 헷갈리는 것들은 명제화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이 학생은 마지막에 이야기 기말 때 들었던 학생인데요. 이번 기말고사에 처음 제 수업을 들었는데 좀 더 일찍 다녔으면 하는 후회가 있다고 문자를 했거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뒤에 이거 해설지 바꿔놓는 거거든요. 해설지 이거는 어떤 학생은 선행을 좀 물리 선행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은 그래프로 배우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 공식으로 배우는 학생이 있는데요. 전 둘 다 가르치거든요. 둘 다 가르치고 혹시 선행을 해서 뭐가 편한 게 있으면 편한 거로 풀라고 하고 해설은 둘 다 써놓습니다. 저 수업 때 해설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수업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대로 해설일지를 바꿔놓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 그동안 그 문학 분석 그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제가 문학 분석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는데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거. 시험 끝나고 저도 쉬고 싶거든요. 근데 시작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되게 오래전부터 했구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 수업 장면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랑 연결될 거니까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